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번 주 안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 전화로 모십니다. 임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공천심사위원회 이번 주 안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으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하경 전 YMCA 사무총장 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이 되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또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몇 분으로 압축이 된 건 사실이고요. 대표께서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세 분을 거명했는데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네요. 예,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네. 이것은 실제로 공천심사위원장이 요즘엔 결정하는 데까지는 지도부가 할지 몰라도 되고 나면 사실은 당으로부터 거의 독립된 국민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립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서 대표가 직접 몇 분을 접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사무총장이 직접 챙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네. 공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지금 공천심사위원장이 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대략 당 내외를 약 반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됐고 또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그림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15인 내로 돼 있는데요. 예. 약 13인에서 15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천심사위원도 누가 유력한지 말씀하기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무슨 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네. 예. 자,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승부처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의 승부처라면 단연 부산 경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 그 어느 때보다 이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 현상이 뚜렷하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 경남에서 불어올 이른바 동남풍이 한국의 정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저 역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민심을. 실제로 전 부산 경남의 분들하고 자주 통화를 해보는데 지금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셔서 한 15석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15석.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부산 경남 분들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최고위원 회의를 대구에서 여셨죠? 네네. 여기 이제 김부겸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지역인데 현장 민심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우선 이 기회를 빌어서 김부겸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국 어디나 민심의 핵심은 민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바닥입니다. 오랫동안 대구가 지지한 과거에 이제 지금의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마는 이렇다하게 대구 경제를 살려놓은 게 없다 하는 민심은 굉장히 들끓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참여정부 때 시작했던 대구의 신서혁신도시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지방을 좀 무시한다. 균형발전 철학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부겸 최고위원의 진심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답해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심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선거 투표 날 가서 1번이 아니고 딴 데를 찍을 것이다.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호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꼭 민주통합당이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런 태도를 갖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공천혁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공천혁명 요구가 가장 높은 곳 또한 호남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공천을 하게 되면 민심은 전 등 돌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 당의 정세균, 정동영, 김효석, 유선호
이 중진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어려운 지역을 자처하면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새로운 희망을 원하는 민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몇몇 원로 중진들께서 우리 신진 세력을 위해서 더 길을 터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호남 불이익 홀드 차원이 아니고 호남 민심이 새로운 희망의 호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볍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호남의 원로 중진들이 과연 양보를 할 것이냐. 지금 과거에 유력했던 분들 다들 열심히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출마하시겠다고? 예. 어떻습니까? 잘 설득이 될까요? 저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저 지역 언론에 난 보도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호남에서 열심히 해오시고 좋은 분들 또 일을 계속 해주셔야 될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자칫 여론에 부딪혀서 더 큰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패율 제도인데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은 의견에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교섭단체 간 보통 국회에서 이제 합의를 해나가는 게 관례인데, 네.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 통합진보당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네. 앞으로 조금 더, 야권연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미 좀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는 통합진보당의 의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교사공무원의 후원 문제 등 함께 해야 될 의제들이 있어서 결국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예. 이 제도는 매우 부분적이고 보완적이지만 오랫동안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논의를 해왔고 또 선관위도 권유한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리 이 제도가 어떻다 이렇게 재단하고 논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통합진보당에서는 네.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 통합진보당하고 후보 단일화도 해야 되고 협조가 기묘한데 네. 설득이 잘 되겠습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이제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통합진보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이 아니고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도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이야기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서로의 좀 목표를 갖고 석패율 제도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청년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네. 2030 세대 영입을 위해서 민주당이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지금 인기가 없어요. 마감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는데도 신청자가 많지 않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게 1차 지금 마감을 한 게 28일인데요. 27일까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28일 하루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몰려서 일단 28일 날은 약 400명 정도로 1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꽤 많은 20, 30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좀 확인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당대회와 겹쳐서 사실 제대로 홍보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남윤인순 최고위원께서 전담키로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일부 추가 모집과 조금 더 이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몇 명을 여기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거죠? 이 젊은 층. 현재는 저희가 당에서 4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둘, 여자 둘이요? 네. 예. 그런데 이 민간의 반응을 보면 네. 한나라당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쇼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의 국회의원의 구성이 우리 사회에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연령을
제대로 반영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 30대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은 오래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실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예컨대 저 같은 사람들은 2000년 제가 국회 들어간 이후에 꾸준히 이야기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SNS 등 20, 30대가 정치 참여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직접 이 세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는 것이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쇼가 아니라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구별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 의뢰 네. 전현희 의원이 몇 달 전부터 열심히 뛰고 있었다는데 정동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부산을 저울질하다가 갑자기 강남을 출마하겠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반발을 하는 모양이에요. 전 의원이. 네. 두 사람의 공천 경쟁 벌이게 되는데 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전현희 의원께서는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늘 아픈 곳이죠. 근데 이곳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두 분이 경쟁하듯이 몸을 던지신 것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두 분의 경쟁이 어떻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공심이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경선으로 가느냐, 네. 전략 공천으로 가느냐 이 네. 관심인데요. 한나라당은 전략 공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지역에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최종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여서 제가 어떻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두 분이 이렇게 경쟁을 하신다면은 공정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임 의원께서 원래 상당한 개혁파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사무총장 맡으시면서 네.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분들 또 우려하는 분들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 네. 모바일 투표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선거 개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당대회에서도 80만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하면서도 돈이 들지 않는 선거가 되고 민심과 당심이 거의 같아진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도 원론적으로는 반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못하고 다음 선거부터 하자. 저는 한나라당이 변화의 속도, 특히 젊은 층이 정치에 참여하고 요구하는 속도를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촉구하기는 이번 경선부터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에 동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휴대폰 개인정보 완전히 다 또 공개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한 사람의 핸드폰 주소지만 그쪽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는 조금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 모바일 투표는 각 당의 사정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개인 의견인가요? 그러나 박영선 최고도 각 당이 알아서 하되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어줘야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하자 하는 것은 저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건 상당히 혁명적인 내용인데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하면 그동안에 과거에 정당이 선거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과거 구잔재들을 일소하는데 혁명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